13장 창조행위란 무엇인가? 1987 질 들레즈 저 역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영화를 하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철학을 하고 있고 또 철학을 하려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를 하거나 하고 싶을 때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봐,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자주 오지 않는 일종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일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그렇듯이 아이디어는 이미 이런저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회화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설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철학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학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똑같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그것은 이런저런 표현 양태에 이미 속해 있고 또 표현 양태와 분리할 수 없는 잠재력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이디어 일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테크닉과 관련해서 나는 영화의 아이디어나 철학의 아이디어 같이 어떤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저는 철학을 하고 여러분은 영화를 한다는 원칙에서 다시 출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면 철학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성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영화에 대해 성찰하지 못할까라고 너무 쉽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철학은 아무 것이나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는 철학에 너무 많은 것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사실상 철학에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찰하기 위해 철학이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찰하기 위해 철학이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대해 실제로 성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화 감독이나 영화 비평가 혹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수학자가 수학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지요. 철학이 어떤 것에 성찰에 봉사해야 한다면 철학이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철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철학이 자기만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철학도 다른 모든 분과만큼이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분과이고 철학은 개념들을 창조하거나 고안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들은 한 철학자가 자기를 붙잡아주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이처럼 개념들이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봐, 나는 이런 개념을 고안해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화가가 어느 날, 봐, 나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될 거야 라고 혹은 한 영화 감독이 봐, 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철학에서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자는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자는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만들 뿐입니다. 아무튼 이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때문에 철학자, 저는 최소한 철학자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는 개념을 창조하거나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화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로베르 브레송 감독에게는 롱샷으로 찍은 전체적 공간이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브레송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끊어진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구석, 감옥의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석, 혹은 칸막이가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치 브레송적인 공간이 어떻게 연결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작은 조각들로 제시되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체적 공간을 이용하는 아주 위대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전체적 공간을 조작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아니라 브레송의 공간이 특별한 유형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브레송의 공간은 다른 감독들에 의해 이후에 다시 취해졌으며 이를 쇄신한 다른 감독들이 아주 창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송은 끊어진 작은 조각들로, 다시 말해 어떻게 연결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조각들로 공간을 만들어낸 최초의 감독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의 한계에 시공간이 있고 또 시공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브레송의 운동, 지속의 블록은 무엇보다도 이런 유형의 공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될지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은 시각적 공간의 이 작은 부분들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손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는 연역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브레송의 공간 유형이 이미지 속에서 손에 영화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송적인 공간의 작은 단편들, 이것이 끊어진 공간의 단편이고 조각이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의 연결은 손에 의한 연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브레송의 모든 영화에서 온갖 손의 사례들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 브레송의 연장운동의 블록은 곧바로 여기에서 나온 손의 역할을 이 창조자, 브레송이 이 공간의 고유한 성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부분을 공간 속의 다른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브레송은 영화에 촉각적 가치를 다시 도입했던 가장 위대한 감독입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손을 이미지로 탁월하게 포착할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손을 이미지로 탁월하게 포착할 줄 알았다면 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창조자는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할 뿐입니다.